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떤 파이썬 개정판 10장 클래스와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의 10.7절 이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캡슐화라는 용어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cat이라고 하는 우리 클래스에다가 컬러 대신에 나이를 의미하는 age라고 하는 속성을 부여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고양이의 나이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필요도 있겠죠. 그래서 나비.age 해가지고 -5 값을 할당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얘는 코드상의 문제는 없죠. 문법적 문제가 없고요. 뭐 예외적 상황도 발생되지 않는데 이 고양이의 나이가 엄수가 된다는 이런 논리적 모순이 발생하죠. 그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안전하게 데이터를 지켜가지고 문제가 없는 코드를 만들까라는 고민 끝에 제안된 방법이 캡슐화입니다. 영어로는 인캡슐레이션이고요. 클래스에 있는 속성을 외부에서 접근할 때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아래와 같은 코드를 짰다고 칩시다. 아까 만들었던 코드에는 age가 있었지만 지금 아까 이전에 만들었던 코드에는 여기에 고양이의 컬러 값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age 값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나비라고 하는 고양이 객체를 만들고 그걸 출력합니다. 그리고 나비의 age를 변경시키는데 실수로 -5를 넣은 거예요. 그러면 age가 엄수가 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되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출력해보면 age는 -5 이렇게 나오죠. 문법 오류는 아니지만 값이 보호받지 못한 상태라는 것, 즉 논리적 문제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캡슐화라는 기법을 씁니다. 메소드나 변수를 외부에서 이렇게 함부로 막 조작하는 것들, 이런 거를 제한하자는 취지입니다. 결론적으로 데이터를 보호하고요. 우연히 값이 변경되는 것을 방지하자는, 즉 논리적 오류를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하는 프로그래머들의 이제 노력이죠. 자, 캡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알약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클래스를 만들 때 클래스 안에 있는 메소드나 속성을 외부에서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캡슐 안에 감싸버리는 거죠. 캡슐 안에 있는 약은 우리가 그 성분을 모르죠, 그죠? 제한적으로만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한적으로 내부 속성에 접근하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개념을 머릿속으로 가지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접근하느냐? 앞서 우리가 만들어 놓았던 init이나 str은 동일한데요. age를 만들 때 가급적이면 set_age라는 메소드로 접근하자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age 값을 얻을 때는 getAge라는 함수를 통해서 age 값을 얻어내자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인스턴스 변수 여기에 있는 name과 age는 던더로 감싸버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외부에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거죠. 내부 변수를 외부에서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거죠. 접근할 때는 반드시 setAge를 통해서 접근하자는 겁니다. 그럼 setAge는 내부에 있는 age 값을 바꾸는 일을 해주는데 이때도 이 매개 변수로 들어온 age 값이 0보다 큰 경우에만 셀프의 던더 age라고 하는 내부 속성 변경을 허용하자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하면 프로그램이 매우 안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set으로 시작하는 함수기 때문에 set, 그 다음에 get, 여기에서는 age죠. 그죠? 요런 함수를 get라고 하는 이름을 붙입니다. 여기에 봤더니 나비를 만들었고 나이가 3살이네요. 그죠? 자, setAge 4를 한 다음에 setAge -5를 했습니다. 그러면 내부 속성 변경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5 값이 0보다 크다 라는 이 비교 연산자가 false를 반환하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얘를 출력해 보면 나이가 음수가 되는 그런 비정상적인 상황을 예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cat 클래스의 속성 중에 던더 age를 쓰게 되면요. 얘는 외부에 그 속성을 공개하고 싶지 않다라는 의사 표현으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set age를 통해 가지고 값을 변경할 때는
여기에 들어있는 if문과 같은 조건식을 넣어가지고 엄수가 되는 것을 방지하는 안전한 코드를 이제 삽입할 수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코드를 견고하게 하는 거죠. 그죠? 이런 속성을 프라이빗 속성이라고 합니다. 내부적으로만 쓰는 속성을 지칭하는 용어지요. 자, 이것도 한번 코드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str 만들었고 set age, get age를 만들었죠. 그죠? 자, 이제 self name age와 같이 초기화 함수는 똑같은데 내부 변수는 어때요? 던더 name, 던더 age 이렇게 만들어줬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던더 에이지를 바꿀 수 있는 조건은 외부에 있는 이 인자값이 0보다 클 때만 바꿀 수 있도록 해놓은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실행해 보면 이렇게 안전하죠. 그죠? 그러면 만일에 나비점 던더 에이지를 -5로 하고 나비를 출력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됩니까? 바뀌지가 않죠. 얘는 프라이빗한 속성이기 때문에 이 내부에서만 바뀌어지도록 제한이 가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5를 넣어도 얘는 변경이 되지 않는, 그렇게 함으로써 내부 변수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정의하면 요거를 함수라고 하고요. 이 값을 얻어내는 이것을 get 함수 혹은 get method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으로 객체의 아이덴티티 연산에 대해 살펴볼게요. 두 객체 리스트 A가 있고 리스트 B가 있는데 if list A is list B라고 해서 이 is라고 하는 파이썬의 키워드가 있는데 얘는 두 인스턴스가 같으면 true를 발환합니다. 같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id 값이 같은 거죠. 같은 메모리에 있는 겁니다. 그럼 얘는 같은 메모리에 있을까요? 다른 메모리에 있을까요? 사실 컴퓨터 입장에서는 얘를 메모리상에 리스트 A 만들어 놓고요. 또 다른 위치에 이렇게 메모리를 할당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값은 거짓이 되고 list A is not list B 이와 같이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 코드를 실행해 보면 list A is not list B와 같은 결과가 나오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확인하는 방법 중에 id 값을 출력해 보는 겁니다. list A의 id와 list B의 id 값을 이렇게 출력해 보면 두 개의 객체가 같은 객체인지 다른 객체인지를 한 방에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이 list A의 id와 list B의 id를 각각 출력하도록 해보면 두 개의 값이 다르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list A is list B 얘는 이제 false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등호 연산자 얘는 무엇을 비교할까요? 얘는 두 인스턴스가 갖고 있는 속성의 값을 봅니다. 즉 인스턴스 변수 값이 서로 일치하느냐, 저 변수 있죠, 요 속성 값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보는 것입니다. 일치합니까? 일치하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리스트 A equal 리스트 B 얘가 실행이 됩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equal 테스트를 해보면요, 얘는 리스트 A가 가지고 있는 값이 리스트 B와 같죠. 그러니까 리스트 A는 리스트 B와 같다 이렇게 결과가 나오고요. 만일 여기에 있는 속성 값이 바뀌었다 그러면 리스트 A는 리스트 B와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결과를 알려주겠죠. 자, 그래서 요 연산자와 이저 연산자가 어떻게 다른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문자열 객체는 어떻게 될까요? 문자열 객체 ABC가 있다. 그러면 이 문자열 객체는 별도의 메모리에 있을까요? 같은 메모리에 있을까요? 이거는 여러분이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 같은 메모리에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스트링 ABC가 있죠, 그죠? 네, 스트링 ABC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짧은 스트링이기 때문에 같은 메모리에 올려놓고 그 메모리를 A하고 B가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얘는 A is B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A의 ID와 B의 ID를 찍어보면 같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같죠. 그래서 관계를 표현할 때 A도 이 객체를 가리키고 B도 이 객체를 가리키는 이런 화살표 모양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요거는 이제 문자열을 할당할 때
메모리를 절약하기 위해서 같은 위치를 참조하는 그런 방법을 쓰는 겁니다. 문자열은 조금 더 전문적인 용어로 설명드리면요. 불변객체라고 합니다. 이 불변객체이기 때문에 이 방법을 사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럼 정수객체는요. 정수객체도 같은 메모리를 갖고 있을까요? 다른 메모리를 갖고 있을까요? 이것도 100이고 이것도 100이죠.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재미있는 이제 특수 메소드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2차원 벡터를 표현하기 위해서 벡터 2D라고 하는 클래스를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 보았다고 칩시다. 그리고 그 초기값으로 셀프의 x값, 셀프의 y값을 넣어주고 첫 번째 벡터는 30, 40, 두 번째 벡터는 10, 20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벡터는 참고로 기하학적 용어로는 크기와 방향을 가지는 물리량인데 이제 선형대수 같은 데서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다루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덧셈 연산을 합니다. V1 플러스 V2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는 오류를 출력합니다. 즉, unsupported type 클래스는 만들었지만 이 덧셈 연산은 정의가 안 돼 있어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원되지 않는 연산자다 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add라는 메소드를 만들어서 그 메소드를 호출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벡터의 덧셈이 궁금한데 벡터의 덧셈은요. 벡터가 갖고 있는 x 성분 그리고 y 성분 값을 더하고 그거를 가지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add라고 하는 메소드를 만들어 가지고 얘는 이제 현재 벡터에다가 얻을 다른 벡터를 받아서 현재 벡터의 x값, 다른 벡터의 x값, 현재 벡터의 y값, 다른 벡터의 y값을 덧셈 해가지고 그것을 각각의 인자로 가지는 그런 벡터를 반환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v1, v2를 만들어 놓고 add를 하면 이와 같이 두 벡터의 덧셈 값 40, 60이 반환됩니다. 즉 30과 10이 x 성분이 되고요. 40과 20이 y 성분, 두 번째 성분이 되는 것이지요. 자, 이것도 한번 실행을 시켜 볼게요. 우선 에러가 나는 케이스입니다. 자, 이렇게 코딩하면 덧셈 연산이 정의가 안 돼 있으니까 에러가 나겠죠. 그죠? 예, unsupported operand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자, 이제 add라고 하는 연산 메소드를 만들고 그것은 벡터의 x 성분과 벡터의 y 성분을 더해 가지고 새로운 벡터를 만들어서 그걸 반환하라 이렇게 했죠.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 add를 했기 때문에 v3에는 40하고 60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다가 벡터의 덧셈 뺄셈을 연산자로 구현해 보고 싶은 거죠. 여기 보면 v1 플러스 v2, v1 마이너스 v2 이와 같은 연산자를 쓰면 훨씬 더 시각적으로 이야기가 더 편리해지죠.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특수 메소드 던더 애드 던더 서브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던더 스트링만 특수 메소드가 아니고 던더 애드 던더 서브 같은 매우 많은 특수 메소드들이 있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v1 플러스 v2는요. v1점 던더 애드 v2 이런 메소드와 동일한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자, 이것도 한번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던더 애드 던더 서브를 만들었죠. 그런 다음에 덧셈 뺄셈을 해줍니다. 그죠? 자, 이제 결과를 살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앞서 처음에 에러가 난 코드에서는 그 특수 메소드를 정의 안 해줬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에러가 나는데 특수 메소드 던더 서브와 던더 애들을 정의를 해주게 되면요. 덧셈 뺄셈 연산을 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덧셈 뺄셈 말고 다른 연산자도 내가 쓰고 싶어 이런 경우가 있죠. 그럼 어떤 연산자가 있느냐? 던더는 제가 생략할 게 너무 기니까요. add, sub, mult, 그죠? power, truediv, floordiv, mode, force, neg 이것들이 각각 이 연산자를 대체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뭐 x를 구한다든지 x의 음수를 구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파이썬 2에서는요 div를 썼는데 파이썬 3에 오면서요 truediv를 씁니다. 그래서 요 연산은 truediv라는 것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 말고도 뭐가 있을까요?
우리 시프트 연산자도 있고, 그죠? 왼쪽 오른쪽 시프트 연산, 그 다음에 비교 연산, 그 다음에 뭐 앰퍼샌드 연산, 그 다음에 바 연산, 이런 것들도 전부 특수 메소드로 다 이렇게 이름이 있다는 것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코드를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비교 연산자 중에요, less than, less or equal, greater than, greater or equal, equal, not equal, 이런 것들이 각각 LT, LE, GT, GE, EQ, NE와 같은 특수 메소드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각각은 이 경우 x가 y보다 작으냐를 검사하는 일을 하죠. 그죠? 그래서 이것들은 전부 true, false를 반환해야 됩니다. 자, 그걸 가지고 각 벡터의 이제 성분값을 이용해 가지고 벡터의 크기를 구한 다음에 그 벡터의 크기를 비교하는 이런 연산을 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말고도요, 파이썬의 len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길이를 얻었죠. 그래서 이 len을 쓰기 위해서 특수 메소드 len을 만들어 줄 수도 있고요, 플로트로 만들어 주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특수 메소드 float를 정의해 줄 수도 있고요, int를 만들기 위해서 특수 메소드 int를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str은 우리가 이미 확인했죠, 그렇죠? 네, 그 중에 하나이고요. abs, 해시, 이런 것들이 파이썬의 내장 함수인데 이 내장 함수를 위한 특수 메소드를 던드를 붙여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접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파이썬의 특수 메소드를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